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이먼 사이넥. 모든 것은 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책은 대단히 성공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이들 대단히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영감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먼 사이넥의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아마존 비즈니스 부문 최장기 베스트셀러에 100만 미국인이 열광한 책, 테드 강의 역대 최대 조회 기록. 이 책의 커리어는 한눈에도 대단해 보입니다. 기대감이 부쩍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책일 거라는 기대감. 하지만 페이지를 넘겨갈수록 기대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왜라는 물음에 대해 답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실제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통해 풀어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왜라는 물음이 어째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지에 대한 영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각자 찾아야 되는 몫입니다. 맞춤 양복처럼 재단사가 내 몸을 자세히 살펴 가장 편안하고 멋들어지게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왜라는 가치의 중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며 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를 창업하려는 사람들도 왜라는 이유, 목적, 가치, 신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회사가 정체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자신의 일에 불만인 사람은 이 책이 분명 어떤 영감을 전해주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넥은 조직 비즈니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줄 핵심 메커니즘으로 골든 서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끊임없이 내려야 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가장 명료하고 분명한 기준이 되어줄 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세 가지 물음을 골든 서클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물음 중 가장 가운데 핵심을 왜라는 질문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와 무엇을에 대해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는 철학의 영역이며 심리학이며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감정의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골든 서클의 개념에 대해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서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영향력을 높이는 데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기업 문화, 채용, 제품 개발, 판매와 마케팅 지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충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주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사회적 운동으로 증폭시켜 더욱 가속도를 붙이는 방법도 알려준다. 기본은 이것이다.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라. 다음 그림은 골든 서클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의 중심, 즉 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림을 보고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꿈꾸게 하고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기꺼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 대단한 골든 서클이 고작 이거라고? 하지만 섣부른 추정을 하기엔 이르다. 찬찬히 설명을 듣고 그리고서도 별것 아닌 시시한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제야 판단해도 늦지 않다. 골든 서클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 들어가는 개념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념은 바깥에서부터 시작해 알아보자. 무엇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 조직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안다. 크든 작든 분야가 무엇이든 무관하게 말이다. 자기들이 무엇을 파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쉽사리 설명을 한다. 무엇을은 알기 쉬운 영역이다. 어떻게? 기업과 조직, 그리고 그 안에 몸담은 종사자들 중 상당수는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독창적인 프로세스를 보유했다. 특별한 판매 제안을 한다 등등 그걸 뭐라 부르든 자기 것이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낫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갖고 있다. 무엇을 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것이기에 사람들은 이 어떻게야말로 우월함을 나타내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바로 이 어떻게를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어떻게를 훌륭히 잘 설계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고객이나 대중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대개의 조직, 특히 기업의 경우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로 자신들의 일을 규정한다. 그 외의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또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바로 왜다. 왜? 기업이든 거기 몸담은 개인이든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퍼뜩 떠오르는 손쉬운 답은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 결과일 뿐이다. 왜라는 질문이 원하는 것은 이유, 목적, 신념 같은 것이다. 당신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매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달콤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가? 그토록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개의 조직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서클의 바깥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무엇을 내서 시작해서 왜 쪽으로 들어간다. 그럴 만도 하다. 명료한 것에서 시작해서 애매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말이다. 무엇을에 대해서 늘 얘기할 태세가 되어 있다. 어떻게에 대해서도 가끔 말한다. 하지만 왜에 대해서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탁월한 기업은 그렇지 않다. 탁월한 리더도 그렇지 않다. 크기나 분야에 관계없이 탁월한 모든 이들은 이 서클 안쪽에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한다. 모든 것은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탁월한 기업이자 업계 리더의 사례로 애플을 자주 언급한다. 널리 인정받는 회사이며 제품을 다른 회사 것과 비교하기도 용이하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다. 게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된 애플의 성공은 평범하다고 폄하하거나 우연의 산물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해를 거듭하면서도 가장 혁신적인 젊은 회사로 인식되는 능력, 광신도에 비견되는 추종자들을 끌어들이는 묘한 능력 때문에 애플은 골든서클 원리의 상당 부분을 입증해주는 훌륭한 사례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애플이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다면 그들이 마케팅에 사용하는 문구는 골든서클의 바깥에서 시작해 안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띌 것이다. 무엇을로 시작해 경쟁사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더 잘하는지 설명한 다음 고객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설명을 마친 다음 고객의 행동을 기다린다. 즉, 구매 말이다. 애플이 다른 모든 회사들과 비슷하다면 마케팅 문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애플은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입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아주 설득력 있는 광고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대다수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세이지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즉,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먼저 내세운다. 새로운 자동차를 소개합니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 다음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떤 면이 더 나은지 설명한다. 고급 가죽 시트를 썼고 연비가 좋으며 금융 서비스도 편리합니다. 그 다음 고객의 행동을 요구한다. 다른 기업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할 때 모두 이런 패턴을 보인다. 저희 로펌을 소개합니다. 우리 소속 변호사들은 모두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했고 거물급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펌을 이용하세요. 정계에서도 이런 패턴은 일반적이다. 우리 후보를 소개합니다. 우리 후보는 세금에 대해, 이민 정책에 대해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와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표를 던지세요. 이 모든 것이 차별성과 우월함을 무기로 설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패턴이다. 그러나 영감을 통해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람,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규모와 분야를 불문하고 영감을 제시하는 모든 이들은 단연코 안에서부터 출발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한다. 그럼 애플은 어떻게 할까?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쯤은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이 바로 애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애플은 모든 면에서 현실에 도전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가치를 믿습니다. 현실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앞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었다. 첫 번째 메시지와는 느낌부터 다르다. 두 번째 문안을 읽고 애플의 컴퓨터를 사고 싶다는 열망이 훨씬 더 크게 솟구친다. 그저 정보의 순서를 뒤바꾸었을 뿐인데 말이다. 속임수는 없다. 조종도 없다. 열망을 자극하는 문구도 유명인도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애플은 단순히 정보의 순서만 바꿔 나열한 게 아니다. 무엇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왜, 즉 목적과 대의 명분과 신념으로 문장을 시작했다. 컴퓨터와 소형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애플이 만드는 제품, 즉 무엇을은 구매 이유가 아니다. 신념을 추구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 즉 그들이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이자 증거일 뿐이다. 애플의 제품은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고객들이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납득하기 힘들다. 애플 소비자에게 물어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합리적 선택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경쟁의 장벽도 낮은 시대에 다른 회사들도 얼마든지 최고의 디자이너와 탁월한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애플 제품을 모방해 유려하고 사용이 편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심지어 애플의 직원을 빼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지 않을 것이다. 애플의 무엇을과 어떻게를 모방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애플의 엄청난 시장 영향력을 설명하거나 그걸 모방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무언가. 사람들은 무엇을이나 어떻게를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왜를 보고 구매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 왜 하는가를 보고 구매한다. 애플이 줄기차게 혁신적인 제품을 창조해내고 고객들의 경의에 가까운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힘은 무엇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경쟁사들은 눈에 보이는 특징이나 금전적 보상 따위로 애플을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쓴다.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비교 광고를 하기도 하고 애플을 흉내내 감성에 호소하는 은유법으로
고객에게 접근하려 노력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들 기업은 끊임없이 무엇을 과시함으로써 고객을 설득하려 하지만 고객을 감화시키는 것은 왜이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출발해 안으로 들어가는 메시지에서 마지막 왜는 그럴듯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위선적인 정보일 뿐이다. 하지만 안에서 출발해 바깥으로 나오는 메시지에서 왜는 핵심적인 구매 이유가 되고 무엇을은 그 신념을 실현해낸 유형적 증거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신념이란 다른 제품, 다른 회사, 다른 아이디어가 아닌 우리 제품, 우리 회사, 우리 아이디어에 끌리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는 핵심이 된다.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가는 외부 요인이다. 하지만 왜 이 일을 하는가는 좀 더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핵심이다. 껍데기만 보면 애플이 뭐 그리 특별할 것이 있는가? 다른 회사들처럼 똑같은 하나의 회사일 뿐이다. 델, HP, 게이트웨이, 도시바는 부도덕한 기업인가? 그렇지 않다. 모두 법인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모두 컴퓨터를 만든다. 회사마다 잘하는 게 있고 미숙한 것이 있다. 어떤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 반면 다른 시스템은 취약하다. 좋은 인재를 데려올 수 있고 자원, 정부기관의 규제와 지원, 컨설팅 기회, 언론 활용의 기회도 모두 동일하다. 각각의 회사에는 좋은 경영진, 훌륭한 디자이너, 똑똑한 엔지니어가 있다. 어떤 제품은 성공하고 어떤 제품은 실패한다. 애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애플만 유독 성공 확률이 더 높을까? 왜 다른 회사보다 더 혁신적일까? 왜 줄기차게 수익성이 더 높을까? 어떻게 그토록 열광적인 추종자들을 잘 관리해 올 수 있었을까? 열광적 추종자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극소수의 회사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말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 왜 하는지를 알고 구매한다. 애플이 놀라울 정도의 유연성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애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제품은 그 신념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는 또 어떤 제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 하는 기대를 품게 만든다. 이상으로 본문 중 애플에 대한 짧은 사례를 읽어드렸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조직이나 기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다양한 실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의 말미에 내가 가장 찾고 싶었던 이야기가 약 10페이지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성장 과정, 관심사, 열광하는 것, 본능이 이끌리는 것에서 출발하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하자면 왜는 발명하는 것이 아닌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사이넥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의 가치를 모른다기보다는 어디에서 왜를 발견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많은 교훈과 영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자신과 대입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만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균형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말일 것입니다. 성공이란 가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왜에 집중해야 하고 왜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회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더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이들을 위한 책일 테니 말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사인에게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부디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권해주길 바란다. 이 책을 읽고 외에 대한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면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돈을 뛰어넘는 엄청난 가치를 당신에게 선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티브 잡스의 신념을 다시 찾아보았고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전략을 뒤져보았고 랭리와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궁극적인 뇌는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돈이나 명예, 업적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성사됐을 때의 결과보다 먼저 왜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진지한 성찰을 조금 더 쉽게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